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깜찍하고 이쁘고 분위기 있고 쓰리고 킹스맨 김형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찍하고 싶고 예쁘고 싶고 분위기 있고 싶은 김형민입니다. 오늘 분위기 있게 입고 오셨어요. 추워서 잠바를 좀 걸쳐봤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춥다뇨. 새벽에 출근하니까 바람이 꽤 불더라고요. 마음이 추우신 거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짝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봄날에 여자 2명이 이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이 봄 타나 봐요. 봄처녀군요. 봄처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쓰리고 깜찍하고 이쁘고 분위기 있고 킹스맨의 김형민 아나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게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 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고에 없던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을 받은 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이후에 1년 5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용산 참모들이 앞으로 메시지 등을 할 때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기 쉽지 않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정 의원 임명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 대변인 민심을 가감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절박한 의지라면서 소통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면서 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이 정부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 실장을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도 윤 대통령 주변과 국민의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다시 찾아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비판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또 정무수석에는요. 홍철호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같은 날인 어제 오후에 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다시 찾아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임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하루 두 차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 게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홍 신임 수석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자이고 19대 20대 재선 의원을 지낸 인물인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김포 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잘할 것으로 믿고 모시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철호 전 의원은요.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했었고 또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에서 비서실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운 게 아니겠습니까? 당내 통합용으로도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한편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무산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실무 협상이 어제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무산됐는데 대통령실이 회동 직전에 이 협의를 늦추자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인선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제 곧 교체가 될 정무수석이 대면해서 회담을 준비하는 게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홍철호 신임 수석이 오늘 바로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야당 대표와 만남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셀프 입틀막을 했다고요? 네, 이건 좀 다른 에피소드이기는 한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에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당원과의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당원의 주문 사항을 따라 읽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걸 따라 읽다가 윤석열 탄핵 이거 뭐야 갑자기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예. 입을 틀어막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걸 따라 읽은 것이 자칫 당의 메시지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놀라서 아니 이게 뭐야 입틀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실시간으로 보시면 저희가 여기 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도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옆에 있던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거는 땡땡땡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한 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또 수습을 했어요. 그 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모양새인 것 같네요. 정무수석 인사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음에는 남아있는 것이 국무총리인데요.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어제 홍철호 수석 임명 발표 자리에서 네. 신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리 정진석 실장과 정무수석까지 같은 날 임명한 데 대해서는 네. 이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용산 초청을 제안한 바 있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무수석 더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준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네. 판단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정무수석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네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야당 소식 한번 살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민주연합의 윤영덕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라면서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된 길을 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당선자 중에 민주당 몫이 8명이었는데 이 당선인들이 자연스레 민주당에 흡수될 예정이고요. 네. 또 과거에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민주연합에 입당한 바 있는데 이번 합당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합당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다음 달 3일 이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용어인데 김남국 의원이 민주연합에 갔다가 이렇게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네요. 알겠습니다. 군소정당의 몫의 비례대표들은 각자의 당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진보당 몫의 2명 당선인인 정혜경, 전종덕,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당선인 합당에 반대해서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됐는데 네. 각자 당으로 복귀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에 올라서 당선된 인물들도 있죠. 예. 서미화 김윤 당선인 아직 민주당 합당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민주당 입당 아니면 무소속이 되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이들이 합류하면 171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69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더불어민주연합 정말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네요. 거대 야당의 위성정당 모두 창당 2달 만에 그 소명을 다하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여야 위성정당이 2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네. 원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대 양당에는 의원 수를 늘려준 셈이 됐습니다. 네. 의석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선관위에서 우선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 두 위성정당 모두 선거 전에 의원 꿔주기를 해서 빌려왔기 때문에 네. 28억 원의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에 이어서 다시금 위성정당 창단 해상되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과 해산. 참 발음이 어렵네요.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아나운서 분이 하시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모른 척 넘어가 주시지. 예, 위성정당 창당과 해산. 알겠습니다. 네. 의원을 빌려서 28억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이 표현은 아마 기사에 있는 모양인데요. 예,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연금개혁과 관련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되고 있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두 가지 안을 놓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안이 소득 대체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 그리고 소득 대체율 50%로 늘리고 보험료율 13%로 높이는 방안. 그런데 참여한 시민 대표단 중에 과반 이상인 56%가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선호했고 나머지 42.6%는 다른 안을 선호했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격차인데요.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 더 내고 더 받자.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높아지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민 대표단의 80.4%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기존의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요. 나머지 17.7%가량은 현행 유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구조개혁 관련해서는 현행 구조 유지하자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격차가 있었지만 45.7%로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개혁도 동의율이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연금 내고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이 개혁을 진짜 하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 시도됐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데 입법이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좀 미지수입니다.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까지라서 그 안에 입법을 마치기에는 일정이 좀 빡빡한데요. 연금특위가 조만간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합의안 도출에 나서게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 논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연금을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어떤데 이러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정부 의료계 증원 원점 재논의 평행선.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이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4월 25일이 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일각에서는 민법 조항을 들어서 한 달이 지나면 수리를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어제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지금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 대화의장으로 나와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이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서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짧게만 전해주세요. 환자 단체가 입장문 내고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을까 우려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증질환연합회도 국회 앞에서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 말기 암 환자 치료마저 중단이 되고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쓰리고 깜찍하고 이쁘고 분위기 있는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